네.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특례시 출범 기자회견에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기자회견에는 실국 소장님들께서도 참석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기자회견 순서는 화성특례시 정명근 시장의 모두 발언과 질의 답변, 그리고 참석 언론인과의 수인사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금부터 특례시 출범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박수가 적은 것 같아요. 예, 안녕하세요. 근데 의자가 없어갖고 우리 국장님들은 서 있어야 되네요. 식사들 하셨어요? 아, 이렇게 감사합니다. 다른 시에 가면은 어느 정도 와요? 우리 시보다 더 많이 가시나? 다른 시장님들 기자회견 하실 때? 화성이 제일 많죠? 카메라도 보니까 제일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모두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105만 화성 특례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특별한 시민, 빛나는 도시 화성 특례시 시장 정명근입니다. 오늘은 화성 특례시 출범 첫 브리핑으로 미래 비전을 말씀드리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화성은 기적이라고 불릴 만큼 놀라운 성장의 역사를 써내려 왔습니다. 종합경쟁력 8년 연속 1위, 지역 내 총생산 전국 1위, 기업체 수, 출생아 수 모두 전국 1위. 이제 우리가 화성이란 두 글자에서 떠올리는 건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당당한 도시, 105만의 특별한 시민과 함께하는 빛나는 도시입니다. 저는 오늘 시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도시를 만들어내겠다는 의지를 담아 내 삶의 완성, 화성 특례시를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3년 전 시민 여러분께 약속드렸던 내 삶을 바꾸는 희망 화성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시민 모두의 삶을 온전히 완성하겠다는 의지를 담았습니다. 1터에서는 풍요로운 경제적 기반을, 3터에서는 행복하고 안전한 생활을, 쉼터에서는 문화와 여가의 즐거움을, 직주락의 조화 속에 시민 여러분이 행복한 일상이 완성될 수 있도록 화성 특례시는 쉼없이 전진하겠습니다. 이에 우리는 더 큰 공동체, 내 삶의 완성, 화성 특례시라는 가슴 뛰는 목표를 향한 힘찬 도전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먼저 내일의 완성입니다. 혁신과 성장 속에 모든 시민이 경제적 풍요와 향상된 삶의 질을 누리는 화성 특례시를 만들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전략 산업인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의 중심지는 바로 화성입니다. 우리 시의 연간 수출액은 248억 달러, 즉 33조 원으로 대한민국의 수출 기지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 삼성전자, ASML, 도쿄 일렉트론, 미래 모빌리티 시대를 열어가고 있는 현대와 기아, 대한민국 바이오 산업의 주역인 한미약품, 대웅제약 등 4,600여 개의 미래 전략 산업을 포함한 기업을 포함한 2만 7천여 개 기업체가 화성과 함께하고 있기에 가능한 성과입니다. 그리고 임기 초 약속드린 20조 투자 유치 계획은 벌써 17조 원을 달성하였으며 목표를 상향하여 임기 내에 25조 이상의 투자 유치를 이끌어내겠습니다. 테크노폴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 발전의 중심 축으로서 산업 클러스터와 주거, 문화, 교육의 연계로 화성 특례시의 민생과 경제를 더 튼튼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ASTC, 즉 한국첨단반도체기술센터와 4대 과학기술원 통합연구센터 유치, 화성 컨벤션센터 유치와
경제 자유구역 조성 등 대규모 투자를 지속적으로 이끌어냄으로써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교통 인프라의 대전환을 이루겠습니다. 동탄 트램, GTX-A 삼성 구간, GTX-C 병점 연장, 신안산선 향남 연장, 인천발 KTX 1호선 동탄역 연장, 솔빛나루역 신서를 포함한 동탄 인덕원선. 이 모든 철도 계획은 향후 5년 이내에 전부 개통하여 서울 도심을 비롯한 주요 도시들과 1시간 내에 연결되는 철도망을 구축하고 남양, 동탄, 향남을 연결하는 내부 순환 도로망은 시민 여러분께 화성 30분 이동 시대를 열어드릴 것입니다. 지난 12월 착공한 국내 최대 규모의 자율주행 리빙랩은 미래 도시로 나아가는 걸음을 한층 더 빠르게 했습니다. 2026년에는 남양과 새솔동, 마도 산단에서 교통약자 이동 지원, 수요응답 미니 셔틀 등 자율주행 공공 서비스를 만나게 됩니다. 자율주행과 UAM 등 미래 모빌리티를 주도하며 화성은 신교통 시대의 혁신 리더가 되겠습니다. 화성은 전국 최초로 레벨 4 자율주행 리빙랩 실증과 AI 스마트 스쿨존 보행 안전 시스템 등 행정과 AI 기술을 결합하며 혁신을 이루어 왔습니다. 올해 6월 코엑스에서 개최하는 AI 박람회는 스마트 도시로서의 화성을 미리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AI 산업 육성, AI 기반 공공 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미래 기술의 선도 도시로 나아가겠습니다. 두 번째 목표는 생활의 완성입니다. 정조대왕의 효심이 깃든 이 땅에서 모두가 따뜻한 마음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화성 특례시를 만들겠습니다. 화성형 기본사회 실현으로 시민 누구나 마땅히 누려야 할 경제적,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초저출생 위기에 화성 특례시가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2023년, 2024년 2년 연속 출생아 수 전국 1위 도시입니다. 0점대로 떨어졌던 학계 출산율을 다시 1.01명으로 끌어올려 대한민국 출산율보다 34%나 더 높습니다. 우리시 출산지원금은 작년에만 100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가장 많은 729개의 어린이집과 156개의 시립 어린이집 운영 등 촘촘한 보육 서비스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마음 놓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화성 특례시를 만들겠습니다. 소외되는 사람, 소외되는 지역이 단 한 명, 단 한 곳도 없는 따뜻한 복지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최고 의료 수준을 갖춘 대학병원을 반드시 유치하고 복지시설 건립으로 보건복지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특화고 설립, 자율형 공립고 추진, 고등학교 추가 설립 등 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하고 느린 학습자 지원 등 미래를 위한 교육 환경을 혁신하겠습니다. 화성 특례시는 국제안전도시 인증 획득과 국내 최대 보장 수준의 시민안전보험, 산업안전지킴이 운영 등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스마트 방범, 시스템 확대 등 첨단 기술로 안전한 정주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셋째, 즐거움의 완성입니다. 문화의 감동 속에 일상의 즐거움을 찾고 푸른 자연의 품에서 여유를 찾는 화성 특례시를 만들겠습니다. 화성 예술의 전당과 시립미술관 건립은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와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을 마치 화성 특례시에 옮겨놓은 것처럼 세계적 수준의 공연과 문화예술을 시민 여러분께 선사할 것입니다. 그리고 매월 4만 명이 참여하고 있는 화성 스포츠데이처럼 매월 마지막 주에 화성 문해의 날을 운영하여 다양한 프로그램과 문화공연 혜택을 드릴 것입니다.
독립운동기념관 운영과 역사박물관 건립은 우리 화성의 역사와 정책성을 확립하여 미래 세대의 역사의식을 심어줄 것입니다. 또한 화성 특례시 공간의 가치를 높이겠습니다. 여월공원 전시온실과 경부고속도로 상부공원, 우리꽃 식물원 리뉴얼을 필두로 한 약 68만 평 규모의 보타닉 가든은 살아 숨쉬는 초록빛 랜드마크가 되어 우리의 새로운 자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톱 미디어 그룹 파라마운트와 함께하는 화성 국제 테마파크는 종합 엔터테인먼트의 공간으로 추진하여 서부권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자 꿈과 희망이 펼쳐지는 세계적인 명소로 발전시키겠습니다. 황금 해안길을 비롯한 서해안 관광 벨트를 활용하여 화성의 아름다운 바다와 갯벌, 천혜의 자연 환경을 널리 알리고 시민에게 소중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2년 뒤 2027년 전국체전과 장애인체전이 화성에서 열립니다. 이는 단순한 체육 행사가 아닌 온 국민에게 화성의 역사와 문화, 경제적 성과, 잠재력을 알릴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자랑스러운 화성 특례 시민과 함께 대회 개최의 그날까지 힘차게 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화성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화성 특례시는 내일의 완성, 생활의 완성, 즐거움의 완성을 통해 호주 시드니, 미국 시애틀처럼 세계적인 도시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직주락을 완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105만 시민 여러분들이 시대의 정신과 공동체를 꽃피게 하는 내 삶의 완성, 화성 특례시를 반드시 이루어낼 것입니다. 그리고 10년 뒤 화성시가 만들어낼 미래는 GRDP 120조 원, 재정 규모 5조 6천억 원, 인구 150만 명, 합계 출산율 1.5명 이상이 되어 어두운 바다를 환하게 비추는 등대처럼 대한민국의 새 길을 밝혀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화성 시민 여러분,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습니다. 시민들 한 분 한 분의 삶을 온전히 완성해가는 담대한 여정에 함께해 주십시오. 화성 특례시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큰 나무로 시민 여러분 곁에서 늘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자회견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손을 들어주시고 지명을 받으면 소속과 성함을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예, 데일리안의 유진상 기자입니다. 좀 여러모로 이제 화성이 발전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시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전국 출산율 1위가 됐는데 정말로 축하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이번에 이렇게까지 된데 시장님이 생각하시는 가장 주요한 정책은 무엇이었는지 그거 하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20조 투자 계획 중에 현재 17조까지 돼 있잖아요. 25조까지 임기 내에 또 완성하시겠다고 했는데 좀 구체적으로 지금 논의되고 있는 기업이 또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요. 지금 화성형 기본사회를 만드시겠다고 하셨는데 경제적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한다고 하셨는데 이거 어떻게 보장을 하실 것인지 좀 그 내용하고요. 이게 어찌 보면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주요 정책 중 하나였는데 요즘에 최근에 보면은 좀 종합적으로 지금 정책을 좀 할 계획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고 이재명 대표께서 이거 나중에 이 정책을 추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화성에서 자체적으로 또 추진하는 기본사회를 구축하는 것을 하실지 이거 한번 의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너무 많이 질문하셨는데요. 몇 분이 하실 걸 혼자 다 하신 것 같아요. 그래 앉아서 편안하게 웬만한 질문 다 받도록 하겠습니다.
6,214명, 공식적으로 7,200명이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7,200명이 태어나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아이들이 태어났습니다. 작년에도 6,723명이 태어나서 그 재작년이죠. 가장 많이 태어났는데 2년 연속 전국에서 1위를 하고 있고 학계 출산율이 2022년도 21년까지 1점대를 유지하다가 1.0 몇 명씩 하다가 23년도 23년도에 0점대로 떨어졌던 것을 작년에 다시 1.01대로 이렇게 끌어올렸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했던 정책은 우리 시의 정책이라기보다는 젊은 사람들이 일단 첫 번째로 가장 많이 화성에 살고 계시고 우리가 한 것 정책 중에서 잘 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출산 장려금을 그 전에는 셋째 아이부터 줬었는데 제가 이제 시장이 되고 나서 첫째 아이부터 1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둘째 아이 200만 원, 셋째 아이도 200만 원, 넷째 아이 이상은 300만 원씩 이렇게 지출해서 작년에만 해도 100억 원을 지출하였어요. 이 출산 장려금이 큰 아이를 낳는데 큰 효과가 있었다고 보지는 않지만 그래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두 번째는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우리는 갖추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어린이집이 있어요. 749개인가? 어린이집이 전국에서 가장 많고 그중에 시립 어린이집도 전국에서 가장 많이 있습니다. 이렇듯 언제 어디서나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보유하고 있고 또 다 함께 돌본 센터 그리고 지역 아동센터 또 시대 아동 청소년 센터 등을 곳곳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그리고 출산 전에 임산부에 대한 교육, 출산 후에 또 아이와 임산부에 대한 교육 등등 출산 전, 출산 시, 출산 후 그리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등 이 쭉 순차적으로 이 연속된 정책을 통해서 우리 화성시가 그래도 젊은 분들이 이사를 오고 출산이 계속해서 늘고 있는 도시가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20조 투자 유치는 제가 처음에 이건 공약은 아니지만 시정을 살피다 보니까 왜 투자 유치를 해야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시작했습니다. 우리 화성시는 잘 아시다시피 다양한 계층의 많은 분들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이 일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좋은 기업이 와야 되죠. 그래 좋은 기업을 하기 위해서는 좋은 기업을 유치해야 되고 또 우리 화성시 지방세 수입의 약 75%를 기업이 내주고 계시잖아요. 우리 화성 입장에서는 좋은 기업이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차원에서 20조 투자 유치를 통해서 좋은 기업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였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일례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삼성 반도체죠 같은 경우에 2022년도 2,800억 정도를 냈어요. 우리한테 세금을 지방 법인 소득세만 23년도에는 2,200억 정도 약입니다. 2,800억에서 한 2,200억으로 떨어졌죠. 작년에는 0원이에요. 그 대신 기아 자동차가 작년에 총 매출액 100조 원을 최초로 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아 자동차가 그동안 여기서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안 되지만 하여튼 100억 단위로 냈던 것이 1000억 단위로 넘어갔어요. 작년도에 세금 내주신 것이. 그렇듯 좋은 기업을 유치해야 우리가 좋은 직장도 일자리도 만들고 세수도 확보할 수 있다. 그래서 또 새로운 시민들이 이주를 하게 되고 그래서 또 택시개발 통해서 주거 환경도 나아지고 이러한 선순환 구조가 되는 거에 시발점은 좋은 직장이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 좋은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쭉 보면은 16조 8천억이에요. 정확히 알면은 17조 가량 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지금 협의하고 있는 것이 국내 또 국외 기업들도 있습니다. 이 업체를 소개해 드리는 거는 좀 과한 것 같고 우리가 그나마 이 좋은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법인세도 감면하는 걸 우리가 건의를 했고 또 그 고용지원금을 드리는 거를 우리가 최초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마련해서 하고 있고 또 부지도 좋은 부지도 추천을 해드리는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서 남은 기간에도 우리 지금 협의하고 있는 기업체 플러스 새로운 기업들을 좀 유치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러한 세 가지 목적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기본사회잖아요. 기본사회는 헌법에도 나와 있는 거예요. 기본사회가 민주당 정책뿐만이 아니라 국민의힘 강령에도 기본소득에 대한 것이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기본사회는 정말로 지금 현재 있는 복지 정책은 선별적 복지잖아요. 어려운 분, 무슨 특별한 분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건데 이 기본사회, 우리 화성형 기본사회, 우리가 생각하는 기본사회는 보편적인 거. 대부분의 사람들, 이 지역 사람들 전체 아니면 화성시민 전체에 대해서 이런 정책을 펴야겠다라고 해서 지금 기본사회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또 아직 명확하게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문단을 좀 구성하고 현재는 팀 단위에서 이 역할을 하고 있는데 좀 전문가들 또 지역 사회분들을 모시고 또 논의를 거쳐서 기본 사회가 이런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정책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됐든 간에 그거와 관계없이 우리 지역에서 우리 시민들의 최소한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한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김삼철 국장님 질문해 주세요. 예, 중도일보 김삼철입니다. 올해 문화와 관광 테마가 하나로 묶여졌는데 화성 특례시의 문화 관광 정책에 대해 궁금합니다. 자세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화성시가 20여 년 만에 군에서 시가 되고 20여 년 만에 특례시가 되는 과정에서 가장 아쉬운 분야 중에 하나가 이 문화 관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동안에는 지역에서 이 문화 관광에 대한 전문가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저도 또 우리 공무원들도 순환 근무하고 이쪽 분야의 전문가가 쭉 근무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좀 다른 분야에 비해서 좀 소홀했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단은 문화부터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문화에 대한 인프라 구축이 문화시설에 대한 인프라 구축이 우선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내일 시민의 날 행사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 화성시에서 현재 화성시에 600명 이상이 들어가서 동시에 행사할 수 있는 공간 하나가 없는 것이 우리 화성시 현실이에요. 현재. 그래서 먼저 그런 문화시설에 시설 중에서도 우리 화성시가 100만이 되었는데 100만 시민에 맞는 세계적인 유명한 공연이 와서 하려고 하더라도 경제성이 없어서 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최소한 1000에서 1500석 이상은 돼야 어떤 유명한 공연을 와서 할 수 있는데 그런 시설이 없다고 해서 현재 올 9월 준공을 목표로 우리가 화성 예술의 전당을 LH를 통해서 건립하고 있죠. 그게 이제 9월에 준공이 되면은 시험을 거쳐서 내년도에 실내 1,500석이기 때문에 상당히 유명한 공연, 다른 대도시에서 할 수 있는 공연을 우리 화성시에서도 유치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거를 필두로 해서 문화 인프라 구축하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거와 병행해서 우리 넓잖아요. 우리 화성시가 상당히 넓은 지역이고 다양한 분들이 거주하고 있는 도시가 화성입니다. 그래서 문화 관광 재단을 통해서 거기에서 활용하고 있는 공연팀 또 외부에 있는 공연팀이 각 권역별로 다니면서 공연을 해드리면서 시민들에게 그런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켜 드리고 또 하나는 그거마저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각 권역별 음악회라든가 또 내일같이 이런 특별한 기념일을 맞이해서 공연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그런 문화 욕구를 충족시켜 드리고, 관광 분야에서도 우리 화성시가 찾아보면은 상당히 많아요. 관광거리가. 지질공원 지정된 곳도 전국에서 유일하게 한 자치단체에 그 지역에 지정한 거는 우리 화성시가 최초입니다. 아세요, 혹시? 다른 지질공원 같은 거는 다 인접시 또 몇 개를 묶어서 지정을 했는데, 우리 화성시 같이 이렇게 다양한 그 지질 암석을 가지고 지질공원 지정한 거는 최초예요. 이렇듯 화성은 뭐 천혜의 자연 환경 플러스 공룡알, 제부도, 또 바닷가, 또 윤건능도 있잖아요. 윤건능, 또 뭐 옆에 있는 용주사, 또 3.1 운동에 치열했던 이러한 역사적 또 당성도 있고 등등등등 상당히 많은 관광 인프라가 있는데, 그것을 개발하고 그 엮는 역할이 아직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지고 있는 그러한 관광 자원도 개발할 계획이고, 또 국제 테마파크가 현재 진행되고 있죠.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되고 있고, 행정 절차가 마치면은 내년에 착공을 해서 29년도에 개장할 수 있도록 하여튼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국제 테마파크가 우리 송산 그린시티 옆에 개장하게 된다면 우리 화성은 물론 우리 대한민국의 새로운 관광 명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자님, 예. 뉴스백의 김동초 기자입니다. 그 한 도시의 발전을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척도가 전 인구 증가율과 정주 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화성시가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150만 인구를 몇 년도까지 달성할 수 있는지, 그거와 또 하나는 그 정주 의식이 고취되려면 복지가 좋아야 됩니다. 그 한 도시의 예산 40% 이상이 복지 예산인데, 화성시만의 뭐 요람에서 무덤까지 등 뭐 이런 것처럼 그 대표적인 복지 정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 150만, 우리 목표가 150만이 아니고요. 35년, 10년 뒤에 150만 명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 1차가 아니라, 그 정도, 최소한 그 정도가 될 것 같고, 2040년, 그러니까 2040 도시기본계획에 의하면은 우리가 국토부하고 협의했던 건 180만 명이에요. 근데 국토부에서, 민간 그 사업 빼고 공적인 숫자만 넣어서 154만 4천 명인데 실제로 한 160만에서 160만을 안 주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50 몇만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2040년도에 우리 도시 기본계획에 의하면은 160만 명이 될 것 같습니다. 송산 그린시티만 해도 20만 명 정도가 들어올 것 같고, 진안 신도시, 그리고 봉담산 3지구, 또 비매송이라든가 어촌, 소규모 택지개발, 봉담, 향남 등등등 각 권역에서 공공기관에서 하는 그런 택지 개발만 하더라도 2040년도에 우리는 160만 명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여기 플러스 민간 개발까지 합치면은 2040년에서 50년이면 200만 명까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현재도 100만 명이 살아가는 기반시설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느끼시죠. 우리가 이거를 15년 전부터 아마 준비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50만이 돌파했을 때 우리는 100만 이상의 도시의 그런 인프라를 생각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교통을 비롯해서.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200만 명이 살아가는 화성의 기반시설 확충하는 거에 지금 신경을 쓰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주의식은 말씀하신 대로 복지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요건이 갖춰져야 이사하지 않고 싶은 도시, 계속 살고 싶은 도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행히 다른 도시들에 비해서 복지 예산 비율이 많은 데는 50% 이상 차지하는 데도 있고 대부분이 40%대를 차지하는데, 우리 화성시는 35%인가? 35% 정도 되던가요? 35% 정도 총 예산에서 3조 5천억 중에서 1조 3, 4천억 정도 되니까 한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주 여건,
한 번 이사 왔거나 아니면 여기서 태어나서 생활하다가 이사 가지 않고 여기서 계속 살고 싶다고 생각할 수 있는 이 요인이 무엇인가를 가장 먼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출산 장려를 통해서 학교 가기 전까지 학교 다니는 아이들은 학교 다니기 편해야 되고 여기가 학습력이 높아야 되고 또 그 뒤에는 화성에서 직장을 찾아야 되잖아요. 직장을 생활하고 노후는 노후는 또 노후대로.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는 것이 요람에서 무덤까지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 수가 없겠는데요. 그래서 우리 시청에 담당하는 부서도 그 아이들 담당하는데 어린이들 담당하는데 학생들, 중장년, 노인까지 이렇게 세분화시켜서 복지 국에 배치를 한 만큼 이렇게 세부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서울의 수도권에 있는 도시들 중에서 이사 가는 비율이 가장 적은 도시가 우리 화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통계 중에 하나가 우리 화성시가 고용률이 68.6%로 전국 1위예요. 알고 계셨나요? 고용률 1위. 화성에 있는 분들이 68.6%라는 분들이 화성에서 직장을 잡고 화성에서 생활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른 도시에 50% 안 되는 도시도 상당히 많은데 이걸 봤을 때 그래도 화성이 현재 상황에서는 그래도 정주하고 싶은 도시가 점점점 되어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언론인들께서는 질문을 하나씩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앞에 계신 기자님께서 질문해 주십시오. 밤뉴스 이상현 기자입니다. 화성시가 젊은 인구가 많은 만큼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수의자들의 높은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교육은 1차적으로 교육청에서 하는 거잖아요. 교육자치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옆에서 서브하는 역할입니다. 교육에. 그래서 직접적으로 교육 정책은 저희가 추진하고 있지 않지만은 1년에 약 920억, 1000억 가까이를 교육 예산에 투자하고 있어요. 급식비 빼고도 아마 전국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교육 지원에 쓰고 있는 도시가 바로 화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가장 중요한 현안 중에 하나가 학교 설립이에요. 다른 도시들은 아이들이 없어서 떠나서 학교를 폐교해야 되는데 화성만큼은 새로 신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38명, 36명까지 뭐 한 반에 이렇게 수업을 받고 있다 하더라고요. 평균이 28명이고 적은 데는 24명 있는 학급도 있는데 다른 도시 애들은. 그러다 보니까 학교 설립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교육청하고 긴밀히 하여튼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교육청에서는 화성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것을 보기 때문에 상당히 보수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 화성시가 앞으로 매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2-3개씩, 고등학교는 4개가 향후 3년 동안에 생기고 초등학교도 그렇게 생겨나기 때문에 교육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가고 있고 또 나름대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꿈을 키우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기업과 협약을 통해서 해외 연수도 시키고 또 우리가 글로벌 무슨 지구죠? 글로벌 교육 지구로도 지정을 받아서 우리 예산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해외 여행 또 국내에서 글로벌 교육 또 시민들에게 글로벌 교육 등등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동쪽에서 요구하는 학부모님들의 수준 또 서쪽에서 요구하는 이 조건이 틀리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것이 우리 화성시 현실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 지역에 맞는 시민들 또 학부모님들의 요구에 맞는 거를 다 들어드리기 위해서 애쓰고 있지만은 아직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하여튼 부족하지 않도록 계속 학교 다닐 수 있도록 하여튼 교육 정책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윤미 국장님. 시장님, 네, 들립니다. 예, 들립니다. 경기탑뉴스 박봉석 기자입니다. 지금 일단 경사인데 말입니다. 우리가 2027년도에 전국체전을 화성시에서 개최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1만 명이 넘게 화성시를 방문을 합니다. 근데 숙소 문제가 지금 현재 어떻게 계획되고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하고 하나만 물어보라니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하나만 하겠습니다. 죄송해요. 이 아이 마이크 잡았으니까. 근데 쉽게 말해 지금 준비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화성시 구간에 다른 철도 사업도 많습니다만은 KTX 구간이 제일 많이 지나가는 구간이 저희 화성시입니다. 근데 KTX 역사가 쓰지 않는 것도 화성시거든요. 그 계획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전국체전 저희가 2027년도에 개최하죠. 여기 계시는 우리 언론인 여러분, 전국체전이 한 시가 한 번 개최하기 위해서는 몇 년에 한 번 기회가 오는지 혹시 아세요? 그 전국체전은 광역, 시도, 우리가 18개인가요? 17개 광역, 시도가 돌아가면서 1년에 한 번씩 개최하잖아요. 네? 그리고 경기도에는 31개 시군이 있어요. 그래서 17년 내에 한 번 돌아오는 것을 31개 시군이 돌아가면서 개최한다고 했을 때 527년입니다. 527년에 한 번 개최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산술적으로. 그러니까 화성에서 개최하는 것이 우리 생애에 안 들어옵니다. 앞으로. 네? 세 번만 돌아, 세 턴만 돌아도 50년이잖아요. 열흘 그 시군이 돌아가면서 개최하니까 그 527년 만에 우리 생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개최하는 이 전국체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개최를 계기로 스포츠뿐만이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도 우리가 대한민국 최고의 도시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좀 알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국체전 추진단도 구성을 했고 체육회, 대한체육회 또 경기도체육회와 함께 협의를 해서 우리 지역에서 개최하는 종목 또 이게 몇 개 종목은 또 다른 시군에서 이렇게 분산 개최가 되는데요. 그래서 그 시설 보수라든가 체육관이라든가 등등등을 하고 있는데 숙소가 정말 문제예요. 숙소가.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유스 호스텔도 개장을 하지만 올해 호텔 우리 지역에서 안 되면은 수원이라든가 오산이다 안산이라든가 인근 숙소까지 같이 이용해야 될 형편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어느 개인 사업자가 와서 호텔을 지어주시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 뭐 5성급, 6성급 이런 호텔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그래도 우리 카운팅을 해보니까 화성에 있는 호텔 그리고 좋은 모텔 다 합치면은 이 오시는 손님들 전부 모실 수 있습니다. 결정은 그분들이 하시겠지만 하여튼 숙소 근데 좋은 숙소가 없는 것이 좋은 호텔이 없는 것이 좀 단점이긴 하는데요. 그건 한번 민간 이것도 투자 유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KTX 구간 우리 서역 어촌역 KTX 어촌 구간이 몇 년도 개청이죠? 26년이요? 그 뭐 26년이라 내년이라는 빠른데 내년에 어촌역에서 KTX를 타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도 어촌 갖고는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어촌에서 오는 것은 저 인천 쪽에서 오는 KTX다 보니까 그래서 서울에 가는 KTX를 화성 구간에서 세우기 위해서 지금 이 작전을 짜고 있습니다.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어딘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화성 구간에서 KTX가 이게 쓸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만의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최대한 이 설득을 해서 타당성이 나와야겠죠. 하여튼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비 국장이 하시고 다음에 하시죠. 예.
예, 화성 시민신문 윤미 기자라고 합니다. 그 특례시를 2025년부터 됐는데 화성 시장님 공식 일정이 주간 행사 계획을 비롯해서 저희 뭐 언론인이든 일반 백만 시민에게 알려지지 않는 상황이라서 오늘 의회에서도 송선영 의원님이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명근 시장님의 그 답변이 좀 궁금해서 질의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헌법상 기본권인 국민의 표현의 자유 또 알 권리에 대해서는 보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최대한 시장 일정을 오픈하고 있는데요. 주간 업무 계획 같은 데 보면 공식 일정을 올리고 있고. 네? 질문 발언이 끝난 다음에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자회견에 룰이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에 우리 공식 일정을 올리고 있고 조그만 소규모 간담회 같은 거는 우리가 올릴 때도 있고 안 올릴 때도 있죠. 네. 제가 그리고 그리고 그런 이 알 권리 뭐 이런 차원에서 그런 간담회든 회의든 어떤 게 이 개최할 때 어디까지 공개해야 될 것인가, 어디서부터는 비공개를 해야 될 거에 대해서 요번 계기로 한번 깊이 논의를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공개합니다. 이건 처음부터 공개하지 않습니다. 또 이런 거를 사전에 정리를 해서 언론인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변인으로 부연 설명 드리자면요. 송선영 의원이 일방적인 주장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 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성시장은 일정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1부 시장, 2부 시장 일정도 공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투명하지 않다는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화성시청의 홈페이지에 보면은 모든 의사결정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생방송으로 송출 단 낱낱이 까발리지 않는다고 해서 비공개는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주제에 관해서는 제가 더 소통하면서 대화의 시간을 다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게요. 언론진 분들께서도 이해를 해주세요. 우리가 조그만 소규모 몇 사람하고 간담회하는 거 시민들하고 물론 하죠. 그런 걸 다 공개하고 또 특히 현장에서 유튜브로 생방송하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공개를 해야 될까에 대해서는 한번 우리가 논의하는데 언론인도 같이 참여를 시키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같이 한번 좋은 방법을 찾는 그런 계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주시고 마이크는 받으셨나요? 네, 공주신문 NDN뉴스 홍장하 기자입니다. 먼저 내 삶을 완성, 화성 특례시를 만들기 위해서 수고와 헌신에 먼저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시장님 그 선거 공약인 20조 돌파 유치 계획 목표가 17조를 달성하였습니다. 벌써 여기 계시는 공직자분들의 헌신과 수고의 같이 그런 노력의 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여러 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달성할 수 있는 시장님의 노하우가 있는지 여쭙고자 합니다. 아까 노하우는 우리 화성이 지리적으로 아주 좋은 위치예요. 우리가. 그래서 조금 이렇게 하고 있죠. 투자를 하려고 하는 분들의 정보만 들어도 우리가 딱 접촉해서 우리 화성은 이렇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상당히 많은 분들이 호감을 갖고 오십니다. 그리고 교통이 편리하잖아요. 우리 화성이 지리죠. 첫 번째 화성이라는 지리. 서울에서 가까운 곳은 30분, 먼 곳은 1시간 더 걸릴 때도 있지만 하여튼 이러한 위치에 있고 공항도 가깝고 항구도 가깝고 그래서 기업하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자리예요. 우리 화성이라는 이 자리가. 그리고 교통이 좋잖아요. 우리 동쪽부터 하면은 SRT부터 시작을 해서 GTX-A가 있죠. 1호선 전철 다니죠. 또 이 서해안선이 이제 개통이 돼서 지금 다니고 있고 곧 서울까지 달릴 수 있고 고속도로도 경부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제2서해안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평택 우리 화성 고속도로 또 동탄에 서울 가는 용서고속도로 끝이 동탄이고 등등등 외부하고의 이렇게 이 접근성은 상당히 좋은 곳이 바로 화성이에요. 그리고 또 화성은 땅값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저렴한 것 같습니다. 등등등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많은 기업들이 오려고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현재 화성에
반도체, 국가 미래 전략 산업인 반도체, 바이오, 모빌리티 분야의 기업체만 4,600개가 있잖아요. 우리 관련된 업체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와 대부분의 산업이 이와 관련된 거예요. 하여튼 이 세 가지 안에 조금이라도 연결된 업체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와 있는 인프라가 갖춰진 이 납품처 아니면 협력처가 있는 화성을 상당히 선호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17조 원을 제어의 노력으로 했다고 하기에는 좀 너무 부끄럽고 실질적으로 이러한 환경이 덧붙여져서 이렇게 달성을 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데일리와이 이기훈 기자입니다. 화성시가 특례시가 여기 있습니다. 네. 네, 특례시가 드디어 됐는데요. 그 지금까지 특례시가 되기까지 엄청난 속도로 달려왔다고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뭐 빛의 속도로 달려왔는데 중요한 것은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된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 말은 앞으로도 엄청난 속도로 발전해 나갈 텐데 지금 이 속도를 핸들링할 수 있는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 공직자와 시장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 시장님께서는 공직자가 앞으로 이 화성시의 발전을 어떤 마인드로 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특히 시장님은 이 화성시의 이 발전 속도에 대해서 어떤 마음으로 또 앞으로 또 다른 시장이 해도 단체장은 어떤 마인드로 해야지 되는지 그걸 한번 듣고 싶습니다. 우리 화성시가 지난 20여 년 동안 전국에서 가장 빠른 경제 성장을 이뤘어요. 근데 작년도에 1등을 못했습니다. 우리가 10.4%인가? 우리가 10.4% 경제 성장률, 화성시 경제 성장률이 3등을 했어요. 우리 화성시가. 1등이 빨리 찾아봐요. 1등이 어디고 2등이 이천, 3등이 화성시입니다. 근데 규모가 상당히 크잖아요. 우리 화성시가 아까 GRDP가 91조라고 했잖아요. 이 91조 큰 도시 선진국일수록 경제 성장률이 2%대 3%대이고 중국이나 개발도상국이 10% 넘어가듯이 우리가 그동안 상당히 양평이 15%로다가 15%, 이천이 13%, 우리가 10.7%, 우리가 3등을 하고 있는데요. 양평이나 이천, 양평 같은 경우에 특히 이 지역 내 총 생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가능하다고 봅니다. 군 같은 경우에는 좀 개발 도상 국가가 높듯이, 근데 화성시 같이 91조 되는 도시에서 10.7%만 해도 상당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또 염려하고 있는 것이 이 경제 성장 속도도 좀 떨어졌지만은 기업체 수가 혹시 들으셨어요?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화성에. 특히 5인 미만의 소규모 기업체들이 상당히 줄어들었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보니까 경쟁력에서 좀 경쟁에 뒤처지는 기업들은 도산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화성시가 앞으로 이 경제 성장 속도를 유지하고 발전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년 뒤에 140조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국가 미래 전략 산업을 집중적으로 유치를 해야 됩니다. 육성을 해야 되고 반도체, 바이오, 모빌리티 분야에서 그 기업을 유치해야 돼요. 유치하고 지원을 해야 됩니다. 다행히 우리 화성시는 그 분야에서도 전국에서 가장 많은 기업이 화성에 있습니다. 4,600여 개 기업체가 이 세 개 말씀드린 국가 미래 전략 사업과 관련된 업체가 4,600개다 보니까 앞으로 당분간 새로운 산업이 이렇게 나오지 않는 한 이 세 개 분야에서만큼은 우리 화성시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속도 조절은 우리 시에서는 속도 조절 같은 거를 할 수 있는 역할, 권한은 없고요. 또 그렇다 보니까 기업하기 좋은 환경,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기아 자동차가 확장,
확장을 하고 그 인접 붙여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 저희 시에서 기반시설 할 수 있는 거는 상당히 같이 투자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현대차 연구소, 여기 요 IC, 남양요 IC부터 입구까지 출퇴근 시간에 엄청 막히잖아요. 이거 국도예요, 국도. 그게 국가가 확장을 해야죠. 급해서 우리 화성시와 현대가 50대 50%씩 내서 우리 도로 확장합시다. 그래갖고 약 400억, 400 몇십억 들어가는 걸 50%씩 내서 확장하기로 했어요. 이런 거를 통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생산성을 간접적으로나마 높일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 행정기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돈 많이 내세요. 하여튼 시간 하여튼 관계상 지원할게요. 한 3분만 더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주시고요. 예, 저 K부동산연수 김교민 기자입니다. 그 화성시는 동서간 교통망 확충과 광역교통 문제 해결이 좀 중요한 과제로 보이는데요. 특히 경기 남부 광역철도를 비롯한 광역교통 인프라 구축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가 높은 상황입니다. 특례시로서 이러한 광역교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신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또한 최근에 일부 시장님께서 경기도 차원의 행정적 지원과 추진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셨는데 시장님께서는 경기도의 지원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그리고 향후 경기도 및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어떤 행정적 지원을 기대하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까먹기 전에 경기도 지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경기도 밑에 있는 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화성시에서 세금을 우리 시가 쓰는 시세를 걷고 또 도세를 걷어서 도에 주면은 도에서 조금 주죠. 도세를 우리가 1년에 1조 3천억 정도를 걷어주고 있습니다. 근데 경기도에서 과연 화성에다 얼마를 투자했는지, 뭐 다른 지역도 뭐 낙후된 지역도 있고 우리 화성보다 못하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하더라도 반 아니면 반의 반이라도 투자했는지 한번 우리가 점검을 하고 있어요. 검토 한번 시켰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 국도뿐만이 아니라 지방도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에서 확장을 하고 신설하고 해야 돼요. 근데 최근 몇 년 동안에 아마 10년 정도 동안에 경기도에서 지방도 확장하고 개통한 거 있나요? 제가 얼핏 생각하는데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화성시가 잘 나간다고 생각해서 도에서 지원하는 것이 적은 건지, 아니면 도가 다른 지역에 먼저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 차원에서 우리 화성시가 밀리는 건지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봐야겠지만, 아직 충분한 지원을 금전적으로 한번 모았고 예산적인 지원은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는데, 다행히 작년부터 특조금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 화성시가 좀 다른 지역보다는 좀 많은 금액을 좀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우리 화성시가 경기도정에 기여하는 만큼 우리 화성시도 좀 행정적인 또 예산적인 지원을 받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교통 문제는 어느 도시든 교통 문제가 다들 현안 상황이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화성시에서도 29개 읍면동 신년 인사회를 가도 교통 문제에 대해서 언급 안 하는 동이 한 군데도 없을 정도로 현재 가장 실생활에 중요한 것이 교통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남부 철도망 계획도 넣었고, 또 인도건선을 신분당선을 봉담을 통해서 기아자동차까지, 향남 거쳐 기아자동차까지, 그리고 이 서쪽에 있는 우리 항구 전곡항에서 남양을 거쳐서 동탄을 거쳐서 저 동북까지 가는 이런 철도 노선들에 대해서 5차 국가 철도망 계획에 요청을 해서 어떻게든 관철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광역철도, 광역교통 문제는 지방자치단체 장의 그런
권한이 상당히 미치기 어려운 분야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 또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우리 광역교통 개선에 대해서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시죠. 저 문 쪽에 문 쪽에 손 바로. 중앙 이코노미 뉴스의 김영철 기자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시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대형 병원을 유치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화성시 같은 경우는 지금 동서가 불균형 상태로 해갖고 의료복지 시설이 좀 매우 미흡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특히 서부 지역군 같은 경우는 대형 병원 전무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공공적인 복지에 대한 대안이 있으신지, 그리고 혹시 성남시 의료원처럼 공공의료 병원을 개설할 생각은 없으신지 한번 의견 듣고 싶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서부 지역이 취약했어요. 상당히 의료 쪽에서 상당히 취약했는데 그나마 요즘에서는 향남에 중앙병원이 있고 이 남양에 DS 병원이나 유일병원 또 몇 개 병원이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 아니더라도 이런 병원이 들어와서 응급 환자 급한 거는 나름대로 처리를 하고 있긴 한데 아직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화성시가 저는 처음부터 공약에 있을 거요. 의료원, 시립의료원 설치에 대해서 공약을 걸었고 그걸 타당성 조사를 했고 연구를 했습니다. 근데 타당은 해요. 이게 타당. 화성 서부 지역이라고 어디 지역이라고 얘기하진 않았지만은 시립의료원 설립에 대해서는 타당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경제성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시립의료원 아마 도립의료원, 시립의료원 전국에 있는 모든 게 언론에 많이 나와서 거기에 대한 비용 문제가 상당히 들어가는 것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화성에서도 이것을 현재 재정 규모에서 1,000억 가까이 1년에 이 병원, 시립의료원을 운영하는데 투자할 만한 여력이 되느냐,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병원, 대형병원이 아니라 대학병원 유치는 지난번에 동탄 쪽에 하다가 지금 신청이 안 돼서 무산이 됐는데 다시 LH와 우리가 TF팀을 구성해서 도대체 왜 대학병원이 신청을 안 했는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문제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되겠나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하는 것을 논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재공고를 통해서 반드시 우리 대학병원을 유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질문, 마지막 질문으로. 예, 일간투데이 이호연 기자입니다. 시장님께서 보건복지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각충하고 했는데 예방 접종으로의 중요성이 사회적 비용과 절감을 위해인데 여기 우리 화성에는 보면은 대상 포진이라든지 이쪽 접종하는 게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좀 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묻겠습니다. 예, 몇 분이 이 대상 포진에 대한 이거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해 주셔갖고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죠. 보건소에서 오셨어요? 예, 지금 대상 포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우리가 네. 예, 서부보건소장 강면이라고 합니다. 네, 말씀하신 질문한 사항에서 저희가 검토를 했고요. 지금 현재는 65세 이상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할 수는 없고 1차적으로 65세 이상의 저소득층 부분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예, 이게 비싸더라고요, 비용이 상당히. 그래서 65세 이상 전부는 안 되고 좀 일단은 어려운 분들부터 시작을 하면서 상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화성 그래 먼저 정리를 하시죠. 그리고 오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작년에 지속적으로 하려고 하다가 아리셀 사고로 인해서 한 6개월 정도 이러한
활동이 중단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궁금하신 것도 많고 뭐 할 것 같은데 앞으로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뭐 제가 안 되면 우리 담당 뭐 부시장도 둘이나 있고 또 실국장들이 있기 때문에 실국장을 통해서 이렇게 브리핑하는 시간을 자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렇게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내일은 무슨 날인지 아세요? 무슨 시민의 날이죠? 화성시가 특례시가 되고 나서 첫 번째로 맞이하는 시민의 날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일 시민의 날 행사도 하고 저녁에는 축하 공연도 동탄 여울공원에서 6시 30분부터 진행합니다. 취재 열기만큼이나 내일 즐기는 그런 콘서트에 많이들 오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